고도로 집중된 손과 눈이 특별하고 섬세한 세계를 구축한다. 고요한 소음 뒤에는 유일무이의 전통이 살아 숨쉰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 전통 가죽공예 피테칠기. 제 청춘을 바친 장인의 손길 따라 오늘도 가죽은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오래된 기술 가죽 가공. 그 중에서도 가죽의 옷을 칠하는 공예법 피테칠기는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온 한국 고유의 전통 가죽 기술이다. 자칫하면 맥이 끊겨 사라져버릴 뻔했지만 박성규 명장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다. 칠피공예라고도 하고 피테칠기라고도 하죠 요즘. 옷 칠자에 가죽 피자를 써서 흔히 칠피라 불리는 피테칠기는 나무 위에 자개를 박아 만드는 나전 칠기의 상감 기술이 사용되지만 그 바탕은 다르다. 나무의 기본 뼈대를 가죽으로 감싸고 옷칠을 한 뒤 그 위에 여러 가지 기법으로 장식하는 칠피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이다. 현재 가장 오래된 칠피 공예의 증거는 천마도가 그려진 말 한 장 장식의 재질에 있다. 또한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갑옷의 모태가 된 서해 유성룡 선생의 갑옷 역시 칠피 공예의 대표적으로 손꼽는다. 우리 민족의 혼이 그대로 담긴 칠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전통 기술이지만 이제는 박성규 명장만이 유일하게 그 맥을 잇고 있다. 유물 재현한 걸 되게 좀 될 거고 문화상품 뭐 이런 거는 한 1000여 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끊어진 전통 문화의 맥을 다시 이은 박성규 명장. 그의 손을 거친 작품들은 옛것을 고스란히 재현해낸 것이 많다. 이거는 국세암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칠갑 상어 껍질을 붙여서 단단해요. 이 개인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옛날 유물이 요 문양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실측해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유물 재현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문양 자체가 입체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저기 전라북도 그 원광대학교에 있는 원광박물관에 이게 유물이 있어요. 요 무늬의 이름은 연화문 당초예요. 가죽이 특성상 부드럽기 때문에 밑에 조각을 하고 그 가죽을 뒤로 밀어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제작했어요. 뭐 피테칠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아마 조선 중기 이렇게 문헌상으로 보면은 피테칠기도 그때까지는 활발히 했었다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기물도 그때까지 기물이 있고 그 후로는 없고 그러는 거 보면은 조선 중기 때 없어지지 않았나. 알아주는 이 없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박성규 명장. 그는 요즘 가죽 갑옷 재현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가죽으로 만든 갑옷이에요. 이게 보기 더 힘든. 가볍고 철제 이상각에 단단하고 사실은 몇백 년이 가도 강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옷이라고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강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죽에 옷이 많이 침투가 돼서 굳어졌다는 소리지. 천년을 간다는 도려옷. 그 효능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가죽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질기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오칠을 거기다 같이 혼합을 해서 가미를 함으로써 이제 가죽의 수명이 엄청 연장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찾는 이 하나 없어도 쉴 새 없이 작업하는 박성규 명인. 그런 작업에 비해 돌아오는 대가는 너무도 보잘것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멈출 수도 없는 일이다. 여기는 뭐 그냥 작업장이에요. 원래 작업장이고 보통은 10시간 이상 하죠. 매일같이 여기 이 자리에서. 자택을 개조해 만든 작업장. 이곳에서 지난 세월 셀 수 없이 많은 작품이 탄생했다. 그래서인지 작업실 곳곳에서 칠피공예에 대한 고집스런 집념과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작업실 한편에는 칠피의 기본 재료인 가죽이 쌓여있다. 가죽 종류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소가죽이죠. 소가죽은 처리하는 거는 요즘에는 화공약품으로 다 작업을 해요. 손수 긁어내고 뭐 뜯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름 제거, 털 제거만 하고 특별 주문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와요. 그는 막대한 비용과 품이 들더라도 천연 가죽 사용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중에 거래되는 가죽은 부패와 방수를 위해 상당량의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철갑상어 가죽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연산 철갑상어 가죽을 공예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성규 명장뿐이다. 이거는 이제 산 거에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기름 제거도 안 하고 한 거를 그대로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하고,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깊이 사용한 거는 왕실에서 옥새함이라고 해서 왕의 도장을 만들어 놓는 함을 만들었어요. 자른다든가 구멍을 뜬다든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만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피떼칠기의 첫 공정은 가죽 유연화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억센 철갑상어 가죽은 그야말로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았다. 그러나 그의 고집스런 집념은 태운 볏짚과 말린 개분 같은 천연 재료로 가죽의 성질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지방지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말린 철갑상어 가죽은 강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예가 가능한 가죽으로 변모한다. 짜서 뼈대가 되는 나무로 된 기물을 백골이라 하는데, 백골은 일반 소나무가 아닌 고사목을 고집한다. 백골이 준비가 되면 그 크기에 맞게 가죽을 재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귀한 재료들이니만큼 신중함과 세심함이 필요하다. 또 공기하고 접촉하면 이게 구부러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꼬여요. 민어 부리를 갈아서 끓인 어교에 악여와 옷을 섞어 천연 접착제로 만든다. 그렇게 만든 풀을 잘라낸 가죽에 발라 기물에 붙인다. 재료부터 시작해서 작업 방식 하나하나까지 혼자 힘으로 깨우쳐온 박성규 명장. 전수해줄 스승은 없었지만 오롯이 제 힘으로 몇백 년 전의 전통 방식을 기적처럼 재현해냈다. 붙어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떠요. 다 붙은 것 같아도 옛날에는 물론 하시는 분이 계셨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 태어났으면 스승이 계셨으리라고 믿지만 그 중간에 없어진 거잖아요. 조선 중기까지도 한 기록이 있어요. 지금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죽에다가 오칠을 하고 오칠로 문양을 하고 나전을 박는 기능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세계 유일무이한 전통이라는 자부심이 오늘날까지 그를 쉬지 않게 만들었다. 이거는 오칠 원액이요. 온나무 한 나무에서 옷 채취량이 연간 150g이요. 칠피공예의 맥이 일찍 끊어져 버리면서 수수께끼로 남게 된 옷 배합의 비밀. 그는 수십 년을 그 비밀에 몰두했다. 오칠이 1000년을 간다는 도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죽이 굉장히 약한 데다가 이거를 혼합을 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생명력이 그만큼 연장돼서 좋다라는 거지. 오칠 중에서도 초칠은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 보통 6대4의 비율로 섞는데 기물에 잘 흡수시켜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찌꺼기를 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운 것까지 잡아내는 칠찌꺼기 잡아내는 작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칠을 해서 이게 칠 바르는 기발이에요. 인모예요, 인모. 머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백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아주 내가 처음 일 시작하면서부터 사용하던 4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내가 모아놓고 있어요. 안 버리고 정이 있어서. 초칠을 비롯한 오칠 작업엔 털이 강한 붓이 필요하다. 사이에도 이제 자꾸 색상이 밤색 약간 나오잖아요. 약간은. 초칠한 가죽 위에 옷과 천연 색소를 섞어 칠하는 채색 작업 시엔 인모가 제격이다. 인모는 칠하는 힘이 좋아 끈적끈적한 오칠뿐만 아니라 가죽에 색을 입힐 때도 제격이기 때문이다. 소나무 가지를 태워 그름을 채취한 송연은 벌레를 쫓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검은색을 낼 때는 송연을, 다른 색은 자연에서 얻은 석채를 사용한다. 핏대칠기는 섬세하고 예민한 작업이 끝없이 반복되는 공예다. 그 중에서도 오칠을 하고 건조하는 작업은 공정 과정 중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그 사이사이에 이게 흡수를 해, 칠이. 흡수하면 한 만큼을 계속 매끈해질 때까지, 거기를 메꿔질 때까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오칠의 이제 성분으로 바뀌는 거지. 옷 원액을 비롯한 각 재료들의 가장 이상적인 배합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칠과 건조의 작업까지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한편으론 단순해 보이지만 공정 하나하나마다 박성규 명장이 지난 40년간 혼자서 흘려온 땀과 눈물, 지혜가 서려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칠을 묻으면 금세 이렇게 뚱뚱해져. 이게 손이 다 붙어버려, 이렇게. 처음에는 뭐 우리 집 식구들 다 많이 올랐죠. 오칠이 끝나고 나면 작업실 안에 위치한 건조장에서 본격적인 건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그 처음에는 뭐래도 해보라고 그래서 간 것이 일반 농방이었잖아요. 한 17살 때였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낮은 7기예요. 그 후에 서울로 일자리를 옮겼잖아요. 서울에는 이제 볼 것도 많고, 쉬는 날 되면 이제 박물관이나 어디 전시실이나 뭐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가죽으로 된 유물이 보이더라고요. 1992년 박성규 명장이 전통 공예대전에 출품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가죽에 오칠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 핏대칠기를 알지 못했다. 장관상을 받았어요. 큰 상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우 저거 무슨 기술인데 처음 나왔는데 그렇게 큰 상을 주나 해가지고
공예인들이 그 뒤로 전부 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공모전에 내는 거야. 끊어진 피태칠개 전통을 복원한 박성규 명장의 등장에 세상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런 관심의 시작에 더 큰 열정과 혼을 쏟아부었던 다행히도 그 공을 칭송한다는 상들이 줄을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초심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의 현대적인 멋을 겸비한 세상 하나뿐인 피태칠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판매해서 먹고 사는다는 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는 거니? 가격이 저렴하면서부터 돋보이는 거를 찾게 되잖아요. 사실은 문화는 더 저리 가고 그렇지 않나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의 가장 큰 자산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아내다. 그러게 눈물이 없네. 고집으로 뭉친 장인과 그의 착한 아내가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예 피태칠기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반복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우리 동생이 나보고 언니는 우리가 응암동 살았거든요. 응암동 살 때 그 부업한 거를 이력서에 다 써서 어디다 제출하라고 그러면 10장도 더 들 거야 할 정도로. 부업이란 부업은 다 했어. 하여튼 뭐 가죽 붙이는 거며 뭐 마이감 이렇게 하는 거며 이 액세서리 뭐 이렇게 막 본드로 붙이고 막 줄 끼고 막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애들 조금 할 때는 그거 해갖고 오면 분유값부터 먼저 제껴놓고 나머지 갖고 썼어요. 그래야 애들 안 굶길 거 아니에요. 연단 자기가 네 아까 그러면 내가 뒤에서 밀을 자신 있으니까 그만하라고. 근데도 안 하고 하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게 없어졌겠지. 우리 아들이 조금만 할 때 내가 엄마 나도 그 어떤 기자가 너도 나중에 커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엄마는 모르고 시집 왔으니까 그냥 사는가 보다 하고 살지만 요새 여자들은 안 산다. 너 장가 가려면 이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아들 딴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거지.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작업이 이어진다. 마지막 상치를 끝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광내기 작업이 그것이다. 가죽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고운 입자의 사포로 사포질을 해준다. 칠과 광내기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장석을 박는다. 장석은 기물과 문양 그리고 바탕 색깔에 맞는 디자인을 그려 장석 전문가에게 의뢰해 만든다. 40여 년 전 박물관에 전시된 가죽 서리함을 만나게 된 후 피태칠기의 길을 걷게 된 박성규 명장. 당시 그를 사로잡은 작품은 세월의 때가 묻은 거친 고물이었지만 그의 혼은 완전히 매료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가죽을 다루는데 온 청춘을 바쳤다. 이거 만든 거에 수명을 따지자면 아마도 수백 년은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박성규 명장, 요즘 그는 한 가지 고민에 빠져 있다. 피태칠기 작품의 대중화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그가 제작한 작품들은 가죽의 장단점을 활용한 실용적인 제품들이 많다. 컵받침이 나무나 아니면은 도자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놓을 때 딸그락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게 가죽 자체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가죽 위에다가 놓으면 살포시 소리도 안 나고 따뜻해진 느낌이라 놓쳐도 안 깨지고 이렇게 두들겨도 이상이 없잖아요. 일주일을 온전히 작업해 얻어낸 결과물. 철갑상어 가죽으로 제작한 안경집이다. 최근 그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가죽 전등이다.
가죽의 한지를 덧대 제작한 것으로 한국의 미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오칠은 동양에서 애용해온 도료다. 전통 목재 기물에 발라왔으니 가죽에 바른다고 뭐 별다른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가죽에 오칠하는 기법은 의외로 까다롭다. 그 까다롭고 정밀한 기법은 이제 우리 민족 박성규 명장의 손에서만 꽃피울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명맥이 끊어질 뻔했던 피태칠기는 박성규 명장의 딸로 인해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겼다. 디자인과 출신인 딸에게 지난 10여 년간 자신이 이루어온 모든 것을 던졌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항시 칠은 이렇게 많이 칠을 해야 끝에만 하면 금세 없어져서 길게를 못 그려. 아버지의 손에서 꽃피운 명맥을 쉽게 저버릴 수는 없었다. 학교를 디자인 쪽으로 갔어요. 근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 전통 문양에 대해서 많이 접했으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 문양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거나 그쪽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기원이 있고 기원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 가고 이어가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나게 만들었어요. 예술가와 작품은 모름지기 세상 사람이 알아주어야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길을 딸이 함께 걸어가 준다니 더없이 고마운 일이다. 저 같은 못난 아빠를 따라온다는 거 참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어렵게 컸을 때도 따라온다는 건 참 생각 위로 많은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거에 내가 밀어주고 빨리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는 알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통 계승의 끈도 이어지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번 피태칠기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건다. 가죽에 옷을 칠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남기보다 한국 고유의 가죽 기술을 알리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바람이다. 언젠가는 좀 국민들이 찾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문화 옛날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이런 증거 자료가 그래도 남아있어야 우리나라의 맥이 끊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렵지만 작업을 하고 있어요.